안녕하세요, 여러분. 미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술하고 셋째 날부터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날에는 이제 처음으로 미음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미음은 약간 연한 누룽지탕 느낌?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첫날에 미음 나오는 첫날 그때 찍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바로 보고 다시 올게요. 출발. 어제 보리차 먹었고요. 오늘 3일차 첫 미음이 나왔어요. 제 후기를 되게 많이 봤을 때는 미음에 이렇게 숟가락 젖혀가지고 한두 숟가락 먹고 배가 불렀다고 하는데 전 너무 맛있어요. 어떤 맛이냐면 밥에 물을 말아서 그 물을 먹는 느낌이에요. 밥 말고 물이요. 시간에 걸쳐서 나눠 먹으라고 2개를 이렇게 준대요. 겁이 나서 천천히 조금씩 먹긴 하는데 맛있어요. 사실 이때 처음에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이제 처음에 물도 정말 천국인 것처럼 천국을 맛봤었는데 그렇게 보리차물만 마시다가 미음이라는 탄수화물이 들어가니까 정말 꿀맛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회복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 미음을 한번 맛봤을 때 정말 저거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방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천천히 몇 스푼 떠먹으니까 한 6번, 7번 이렇게 떠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거의 다 먹지 못했고 또 금세 질려가지고 나중에는 잘 안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만 세상 맛있었다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별로 맛이 없었다는 거.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당일 수술 셋째 날에 퇴원을 예정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직 목에 그 링겔 달아놓은 카텍터도 달고 있었고, 아직 피주머니도 배에서 제거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또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퇴원이 하루 미뤄졌었어요. 근데 병원에 있는 게 굉장히 곤욕스러웠던 터라 그냥 병원 자체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퇴원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 하루 더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빨리 퇴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하루 더 있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하루 더 있으면서 드디어 목에 붙었던 카텍터를 제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피주머니도 드디어 떼게 됩니다. 그때 사진도 있는데 지금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마 카텍터를 떼고 나니까 목에서도 한 번만에 목에 이제 링겔을 꽂는 거 성공한 게 아닌가 봐요. 보니까 한 3군데, 적어도 3군데는 바늘 자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아팠나 봐요. 그래서 목에 링겔을 꽂고 있으니까 목을 이렇게 돌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목이 뻣뻣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것만 빼더라도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카텍터도 제거하고 배에 붙어있던 피주머니도 제거를 했어요. 피주머니 뽑는 느낌이 뭐랄까 약간 내장이 쏙 하고 빠지는 느낌? 아프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뱃속에 있는 내장 하나가 쏙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뽁 뽑히는 느낌. 그래서 되게 진짜 내장 빠지는 느낌이라 신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무튼 그렇게 카텍터도 제거하고 이제 피주머니도 빼고 했으니까 자유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며칠 만 3일 만에 머리를 감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저 혼자는 감기 힘들었고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를 드디어 3일 만에 감게 됐고요. 그리고 3일째까지도 여전히 가래가 거품 가래, 흰 거품 가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퇴원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가 지나갔었죠. 그리고 넷째 날, 드디어 퇴원 날입니다. 너무 설레더라고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퇴원 준비를 했고요. 퇴원 수속을 밟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였잖아요. 대구로 내려가는데 이제 서울역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택시를 타자니 뭔가 돈 아깝고 또 거기서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서 이제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버스가 많이 울렁울렁거리잖아요. 그리고 버스가 이제 정거장마다 세웠다 갔다 세웠다 갔다를 반복하는데
와, 그 급정거를 유독 자주 하는 버스를 하필 타가지고, 급정거 할 때마다 저가 이제 이게 뭐, 앉아있긴 했는데, 제가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1분 한 번씩은, 이렇게 진짜 아파가지고 신음을 참아가면서 1시간 가량을 그렇게 갔었거든요. 와,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결국은 KTX를 타고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집에 도착하고 집에 와서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월경이 다시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수술이 순환계 수술이라고도 하는 게 이제 보통은 먹는 걸로 인해서 생겼던 병들이었던 비만이나 당뇨나 또는 생리불순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치료해주는 수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월경도 주기를 다시 찾아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 오자마자 그렇게 월경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속단내가. 우와, 저는 진짜 제 몸 안에 진짜 음식물 썩은 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한테서 나는 그 속단내가 너무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웬만한 그냥 단내가 아니었어요. 진짜 속에서 우러나는 진짜 썩은 단내였어요. 그래서 그 참기가 너무 힘드니까 눈 뜨자마자부터 양치를 막 미친 듯이 하고 하루에 적어도 대여섯 번 양치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속에서 올라오는 단내가 너무 참기가 힘들어서. 근데 그게 약간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그런 단내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적인 그 단내가 한 일주일에서 2주 가까이는 갔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단내가. 세상 역겨웠던 단내. 충격.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6일째. 6일째도 단내 때문에 계속 양치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고요. 그리고 7일째 됐는데 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수술하고 수술 후에 변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기름똥이 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변을 누고 나면은 물에 둥둥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수술하고 먹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이 변은 수술하기 전에 먹었던 것들이 나오는 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7일차에 넣었던 변이 새까만 거예요. 진짜 완전 새까만 변이었어요. 약간 피가 뭉쳐서 굳으면 그런 색깔일까요? 약간 콜라 색깔처럼 엄청 새까만 변이었어서 놀라가지고 그때 간호사 언니한테 간호사 선생님한테 문자를 이렇게 연락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수술 도중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대변이 계속 까만색인지를 물어보시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딱 그때 한 번 그렇게 까만 변을 놓어서 그런 거면 아마 수술 도중에 생겼던 그런 피덩어리가 이제 대변이랑 같이 빠지는 거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안심을 했던. 그리고 나서 8일차. 이때부터는 이제 집에 가서는 계속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우리 일반 다이어트 할 때 먹는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라 아무런 당 성분이 없는 그냥 맨 단백질이에요.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아무것도 안 먹고 먹을 수 있는 거라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씩 먹긴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저는 과일이랑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과일이나 아니면 완전 무가당 요거트 이런 거에 섞어서 먹었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도 먹겠었으나 하루 3끼 이상을 계속 그 맛없는 쉐이크를 막 맛없는 요플레에 말아서 먹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빨리 음식이 아무거나라도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10일차가 되니까 진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음식이라는 음식을 다 입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동생도 그때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음식 식단을 조절하고 있는 때여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조금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보고 아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막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유독 탄수화물 음식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막 짜장면, 막 탕수육, 진짜 단백질 말고 그냥 생 탄수화물 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땡겨가지고 동생한테 동생아 하면서 언니 이게 너무 먹고 싶어 하면서 이러는데 동생 항상 제가 뭐 먹고 싶다 말할 때마다 씨구스에서 나는 그거 수술 전에 먹었는데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웃기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후회를 저는 왜냐하면 수술하면 아무것도 못 먹을 줄 알고 맛있는 거 골라 먹겠다면서 단백질 종류로 막 골라 먹었던 거예요. 막 스테이크 먹으러 가고 막 생새우 먹으러 가고. 근데 여러분 이제 수술하고 나서 끝까지 못 먹게 하는 거는 결국은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단백질은 금방 이제 곧 먹어도 되는 음식이었으나 단백질을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탄수화물은 최대한 늦게 먹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씨 수술 전에 탄수화물 조금 먹어둘 걸 하면서 후회를 했었던 네 그렇게 수술 10일차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수술 12일차가 됐어요. 이때부터는 어지러움이 되게 심하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이 움직인 것도 아니었고 기운이 없으니까 거의 대다수 누워있다시피 했었고요.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런데 조금만 움직이면 굉장히 많이 어지럽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눈앞이 핑핑 돌고 속도 엄청 메스꺼운 거예요. 그래서 수술 2주차쯤 되면은 진료를 보러 한 번 더 가는데 병원에 그때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 13일차가 됐거든요. 가까운 마트에서 집 가까운 마트 작은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이것저것 산다고 한 30분 돌아다녔나? 숨이 너무 차는 거예요. 숨도 너무 차고 너무 힘들고 어지럽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30분 장만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빈혈 때문에 쓰러졌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때 그 느낌이었어요. 쓰러지기 전에 수혈 받기 전에 빈혈이 너무 심했을 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계단 오르기도 너무 힘들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딱 그때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빈혈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죠. 그리고 수술 13일차 그렇게 지나가고 14일차 되니까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샤워를 할 때 저는 약간 서서 샤워를 하는 편인데 서서 샤워를 막 하고 나니까 이제 팔에 들어 올리면서 어쨌든 서 있어야 되니까 배에 힘을 주게 되잖아요. 배에 힘을 주면서 샤워를 했더니 배가 땡기면서 또 너무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 한번 하고 뻗고 막 계속 그게 반복된다. 체력이 너무 안 좋아졌다. 체력이 떨어졌다. 체력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식단을 항상 정해주시는데, 먹어도 되는 식단 알려주시는데, 제가 그때쯤에 이제 처음 회를 먹어봤어요. 회는 이제, 조금 부드러운 음식이기도 하고 소화가 잘 되는 거라서 회를 먹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음식이라는 게 고형식 음식을 처음 이제 먹게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혼날 것도 같고, 또 다이어트가 다 잘 안 될 것도 같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고, 막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어떻게 해요? 맛있는데.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네. 그래서 회 맛있게 먹고, 그리고 16일차에 드디어 첫 진료를 보러 가는데, 첫 진료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